여성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불안했습니다. 그런 여성은 한국에 와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코틀랜드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여행 유튜버 조슈아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 폴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현지에 대한 안내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여행을 좋아했고 결혼 전부터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남편은 특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아시아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시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흥미롭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다들 그렇듯 회사와 집을 오가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휴가 기간뿐이라 멀리 갈 수도 없었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용도 비쌌어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과 현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야. 그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마음을 다잡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의 생각을 한순간에 바뀌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폴의 부모님도 여행을 좋아하셔서 은퇴 후에는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폴의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고 어머님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간병을 했지만 결국 아버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폴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저는 남편이 기운을 차릴 수 있게 위로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묵묵히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세계 여행을 가자고. 폴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 대답을 하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하고 있던 일과 집을 정리하고 여행을 갈 준비를 해갔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좋은 바람이 우리들을 뒤에서 밀어주듯이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순리대로 돼가고 있다는 알 수 없는 긍정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의 여행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여행을 기록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 대신이 되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솔하면서도 소박하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유튜브 채널도 꽤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여행한 우리들의 에피소드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우리 부부가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여행한 15번째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여행한 후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행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여행 전에 여행할 나라를 미리 조사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고 월드컵을 개최한 축구에 관심이 있는 나라라는 것 정도로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인프라나 시스템은 아마 그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입국 수속 과정부터 일본과는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쓸모없어 보이는 과정들까지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는데 한국 공항은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가보았던 세계의 어떤 공항보다도 신속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해놓고 직원들은 그걸 그저 감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선 빨라도 3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은 긴 줄이었는데도 우리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까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정말 놀랐던 건 입국 심사가 끝난 후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화물 택배 서비스나 와이파이와 심카드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가 끝나도 다른 나라에선 짐이 아직 안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거나 잘못해서 다른 비행기에 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고생하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수화물을 찾으러 갔을 때 제 가방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의 놀라운 규모와 서비스에 감격하며 공항철도를 타러 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역은 인천공항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기에 참 편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급행열차는 30분이나 40분에 한 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급행열차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공항 열차가 왔습니다. 열차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달리는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이렇게 잘 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일단 숙소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B&B 숙소를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곧 숙소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숙소 주인분이 역까지 마중 나와 주셨어요.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영어가 매우 유창했고 자신을 제니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예전에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웰컴 드링크도 준비해 주셨는데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라고 했습니다. 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은은하게 단맛이 났지만 일반적인 주스처럼 너무 달지 않은 게 좋았습니다. 숙소까지 오느라 지친 저희들의 피로를 풀어지게 하는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제니는 저희에게 숙소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는 기본적으로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은 입구 근처에 선반에 구비해 두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선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반에는 수건이나 칫솔 세트 같은 기본적인 세면도구는 물론이고 물과 각종 스낵,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 등 다양한 먹거리까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이런 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에 여행한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선 잠깐 빌리기만 해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한국은 배포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한다고는 해도 주인에게 말해서 받아가는 것과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숙소는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고급 호텔에서도 직원들이 몰래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의 비품 창고에서 물건을 빼돌리기까지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고 비품을 자유롭게 가지고 가게 한다는 건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걸 숙소에 머무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다니 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니는 저희에게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왔습니다. 숙소에는 열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숙소에는 스마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스마트 도어락에는 CCTV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문밖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니는 저희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다니면서 숙소의 열쇠를 관리하는 것이 참 번거로웠는데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너무나 신기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B&B 숙소뿐 아니라 한국의 일반 가정집도 대부분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열쇠를 사용하는 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제가 여행 다닌 어느 나라보다도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니는 숙소 근처의 맛집 리스트와 서울의 관광명소 링크를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구글맵보다 네이버 맵이 사용하기 편할 거라면서 앱을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심하고 다정한 제니 씨 덕분에 수월하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옛 궁전인 경복궁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니가 보내준 링크를 보니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관광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처럼이니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근처에 렌탈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곳을 골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한가득 다양한 색상과 종류의 전통 의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착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긴 했지만 저는 한복에 어울리게 머리 손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폴과 저는 한복을 갈아입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낯선 느낌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복은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소재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리로 나오니 감흥이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은 고층 건물이 늘어선 서울 시내 한복판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심의 한가운데에 옛 건물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경복궁은 정말 흥미로운 궁전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보이는 궁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뒤에 펼쳐진 단단한 바위산들과 어우러지며 근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문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아기자기한 낮은 건물들과 마당과 정원들이 나오는데 동네를 산책하는 듯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붕의 곡선미와 나지막한 담장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폴도 입구에서 느껴지는 엄숙한 느낌과는 다르게 안쪽의 건물들에선 왕족들이 소소하게 살아간 생활감이 느껴진다며 유럽의 성에선 보기 힘든 자연스러움이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마다 볼런티어로 보이는 안내원들이 서 계셨는데 저희에게로 다가와서 그 장소에 대해 영어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광시설에 가면 돈을 내고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유료 오디오셋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경복궁에서는 어쩌다 한 명도 아니고 각 장소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가이드분들을 한 명씩 배치하다니 우리는 그 친절함에 감탄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 안을 둘러보는 건 정말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치 한국의 옛 왕족이 되어 궁 안을 거닐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에 저는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훌륭한 궁전을 저희는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폴과 저는 경복궁에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슬슬 한복을 반납하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안은 흙바닥이라 한복이 조금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폴의 바지가랑이나 저의 치마 끝부분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눈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몰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알아보니 그건 다름 아니라 흙먼지 털이기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에어건으로 한복에 묻은 흙먼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서로 에어건으로 신나게 날려버리며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저희가 올린 한국 관광 영상에도 이 장면을 보고 경탄을 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국의 관광지의 세심한 배려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한복을 반납하고 옷을 갈아입은 저희는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한복가게 점원분에게 근처에 맛있는 한국 요리 가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몇 군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한국식 바베큐 가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아 점원은 바로 큰 항아리와 컵을 가져다 주었는데 쌀로 만든 누룽지 차라고 했습니다. 흔히 차라고 하면 떠오르는 씁쓸한 맛은 전혀 없고 고소한 향이 좋은 너무 맛있는 차였습니다. 폴은 누룽지 차가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이 차 자체가 벌써 하나의 요리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점원이 추천해주는 삼겹살 점심 세트라는 걸 시켰습니다. 고기를 굽기 위한 불판이 왔다고 기뻐하자마자 그 후에도 쉴 새 없이 작은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를 시켰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반찬이 세트에 포함되는 건가 우리는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샐러드와 스프뿐만 아니라 구운 생선이나 감자볶음 같은 것도 나왔거든요. 혹시 시키지 않은 요리가 잘못 나온 건가 해서 점원에게 물어봤더니 이 모든 반찬들이 메인 요리를 시키면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왜 이렇게 인심이 넉넉한 건가요? 숙소도 경복궁도 음식점까지 이렇게 품질 좋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싸고 편리하다니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즐거워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끼며 너무나도 맛있게 식사를 만끽했습니다. 전 돼지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삼겹살은 돼지고기에서 나온 기름으로 바삭바삭하게 구워졌는데 불판에서 기름이 빠지게 돼 있었고 야채와 함께 먹으니 전혀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점원분이 알려주신 대로 상추에 밥과 고기를 올리고 쌈장이라는 소스를 얹어서 먹었는데 정말 입안에서 천국이 펼쳐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100% 만족을 하며 배를 두드리며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게는 음식의 가격도 정확히 표기를 해두었고 팁도 없어서 계산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점원분이 고기도 구워서 잘라주고 영어 설명도 해주고 너무나 친절해서 팁을 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팁이 없는데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니 지금까지 유럽에서 이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해왔던 팁들이 정말 아깝게 생각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온 폴과 저는 경복궁 주변을 산책하며 배를 꺼뜨리려고 했습니다. 돌담길이 아기자기하게 예뻐서 저는 거기서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돌로 된 길이 너무나 운치 있었고 주변에 정말 놀랄 정도로 카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카페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개성적이어서 카페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시간도 금방 흘러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쉬고 싶어진 우리는 그중 한국의 전통차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찻집이었는데 목조 건물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격자식 창문이 있는 곳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녹색빛이 가득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걸어오느라 흘린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오미자차를 포른 팥빙수를 주문했습니다. 오미자차는 연한 붉은 빛을 띠는 차로 색도 곱고 새콤한 맛이 너무나 상큼한 과일차였습니다. 레모네이드처럼 더운 여름날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팥빙수는 얼린 우유를 갈아서 그 위에 달달한 팥페이스트와 떡이 올라가 있는 한국식 디저트였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폴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차가워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달한 팥과 차가운 얼음이 만나면서 입에서 녹는 그 순간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도 먹어보았는데 폴의 말이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위에 올려진 쫀득쫀득한 떡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유럽의 디저트는 너무 달아서 차와 함께 마시지 않으면 먹기 힘든데 한국의 디저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차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다시 한번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행하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행 유튜버로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여러 나라 중에 한국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지고 환상적인 나라에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만큼 아쉬운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여행자라면 꼭 들릴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아직 보고 싶은 장소가 잔뜩 있어서 한동안 머물며 또 다른 지방을 여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조슈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팬데믹이 진정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시 해외 입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전보다도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만족도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한국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현대의 편리함과 잘 어우러져 꼭 가봐야 할 여행지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숨겨진 좋은 점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